복 벌려온 친구들이 너무 환영합니다. 자, 올해 중3들 이제 2028 입시를 보는 순간부터는요, 많은 것들이 바뀌어요. 예를 들면은 2028부터는요, 내신이 5등급제가 되고요. 그리고요, 수능이 그대로 있긴 있는데 과목들이 전반적으로 다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입시를 하게 된다는 가정하에서 저는 오늘 2028 대입 수능이 어떻게 개편되는지를 잘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우리 귀 쫑긋 세우고 잘 들어보자고요. 자, 수능이 개편되면서요. 과목이요. 국어, 수학, 영어 이거 종전 그대로 가는데요. 안에 세부 항목들이 조금 바뀌는 거고요. 정말 대대적으로 탐구 영역 과목이 통사, 통과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건 모든 학생들이 다 똑같은 시험을 보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제까지요. 융합형, 통합형 이전 수능은요. 분명 선택이 유불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현재 고1 아이들, 고1 언니들 그리고 고2, 고3들은요. 내가 화원을 선택하느냐, 화투를 선택하느냐, 내 친구가 이 과목을 선택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내 점수가 오르락 내리락 했단 말이에요. 이건 좀 아무리 봐도 좀 불공정해 보이나요? 그러다 보니 이제 공정성을 확보해 볼게 이러면서 수능 과목들이 개편이 된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국어, 그리고 수학, 탐구, 영어도 그렇고요. 그리고 한국사조차도 선택 과목 없이 들어가게 되고요. 국어도 예전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화법과 작문을 할래, 언어와 매체를 할래, 즉 공통 부분이 있었고요. 선택이란 영역이 있었다 그러면 얘도 없어졌습니다. 모두가 공평해졌거든요. 국어는 화법과 언어, 그리고 독서와 작문, 그리고 문학 영역 이렇게 모든 아이들이 똑같이 문항수의 시험을 보게 되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요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원래 이과 미적분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도형의 미적분을 했었어야 되는데요. 이제는 어떠냐면요. 대수, 오늘날 말하면 지수, 로그, 그리고 수열 파트가 있는 수원에 해당하는 대수, 그리고 미적분원이에요. 여기가 바로 우리가 기존에 수투라고 얘기했던 거,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나 진도를 나간 친구들은 이런 걸 본 아이들도 있겠죠. 미적분원으로 시험을 보게 되고요. 모든 친구들이 확률과 통계를 시험으로 보게 됩니다. 여기서는요, 기하를 하니, 확률 통계를 하니, 혹은 미적분을 하니, 이런 선택지들이 다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 심화 수학들, 정말 기하라든지 미적분 진짜 어려웠거든요. 이런 것들이 배제가 됐습니다. 공평해졌습니다. 영어는요. 그리고 한국사는요. 여전히 절대평가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90점 그리고 한국사는요. 30점입니다. 영어는 90점 한국사는 30점 요거만 넘어서면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 절대평가에 맞게 그렇다고 너무 실력이 떨어지지 않게 준비를 잘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대박 사건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정말 변별 과목으로 들어오게 됐다는 거죠. 친구들 중에 통합 이러면 왠지 모르게 쉽다 이렇게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교양 과목이 아니라요. 분명히 이걸로 줄 세우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아주 강력한 툴이 될 수 있으니까요. 통합사회 통합과학 지금부터 정말 부지런히 체화시켜서 그날 우리가 고1 때 한번 써먹을 거예요. 요걸 가지고 내신에도 한번 써먹을 거고요. 잘 묵혀뒀다가 고3 때 수능 때 써야 되거든요. 다 까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때 뭐다? 국어도 안 돼 있고 수학도 안 돼 있고 이런 거 발견하면 너무 괴로워지죠. 그래서 지금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체화를 잘 시켜서 통합사회 통합과학 안정적으로 내가 좀 가지고 가는 상태에서 우리 바쁜 고3을 대비해보자 하는 게 전략일 것 같습니다. 친구들 내신이 5등급제라 그랬습니다. 기존에는요 4% 1등급이란 말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10% 1등급이에요. 즉 300명인 학교를 우리 한번 가볼까요? 300명인 학교에서는요 국어, 영어, 그리고 통과, 동사 모든 과목들이요 3, 4, 12, 12등 안에 들었어야 돼요. 각 과목별로 12등 안에 들면은 토탈 등급 평균을 냈더니 1.0이야 이런 게 됐거든요. 그런데요 10% 우리 중3 이하 친구들이 보는 이 내신은요 300명인 학교 같으면요 어때요? 각 과목별로 30등 안에 들면 되는 거네요. 정말 12등은 조금 힘들어 보이는데요. 30등은 어떻게 내가 잘하면은 또 가능성이 커지겠죠. 요런 과목들. 그러면은 제가 물어볼게요. 5랑 9랑 어떤 게 줄 세우기가 조금 더 편할까요? 그렇죠. 9가 좀 더 편하죠. 9등급제. 수능은 여전히 9등급제더라고요. 내신이 분명히 우리 획득하기 쉬워진 거 맞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솔직히 상위권 아이들의 변별이 애매해졌습니다. 극상위권 아이들은 약간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상위권 아이들은 내가 2등급인데 이 내신에서는 1등급이 되는구나 약간의 플러스가 있겠죠. 하지만 대학은요 공부를 꽤나 열심히 하고 잘하는 친구들을 뽑고 싶어 하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 우리가 내신으로만 볼 게 아니라 최저라든지 혹은 면접 전형
전형, 이렇게 대학별로 평가할 수 있는 전형들을 갖다 붙이게 마련이에요. 그리고 최저라는 것들이요, 이제 조금은 상향되지 않을까. 그래서 몇 탐 몇이라는 그 최저들에 대한 것들이 또 우리 친구들에게는 해결해야 될 과제가 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면요. 우리 과목별로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말한 대로요. 2027 수능까지는요. 정말 무슨 선택 그래서요. 빨간색 글씨로 보이죠? 이거가 자, 상대평가란 말이에요. 상대평가는 내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들이 못해줘야 되는 게임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선택 과목 유불리까지 들어간다 그러면은 야, 여기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는 거죠. 정말 신경을 써야 될 게 너무 많았던 입시인 반면에 어때요? 2028은요 모두가 공평해졌습니다. 파란색으로 보이나요? 공통.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상식적이고요. 그리고 이미 딱 짜진 프레임 안에 있거든요. 이럴 때는요, 이 과목들을 누가 먼저 열어봤냐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성적이 나오는 정확한 공부법, 그리고 공부 습관을 익혀놓은 상태에서 내신 5등급제에서 내신 좋은 내신을 점유하고요. 그 다음에 해당 과목, 수능 해당 과목을 누가 먼저 제대로 익히고 배웠느냐. 이게 바로 입시의 여부를, 성공 여부를 결정할 거라는 건 너무 자명해졌네요.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막 의대를 가겠다 이런 친구들 지금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의대 붐이 일었고요. 이건 뭐 너무 오래된 이야기지만 증원까지 이슈가 되면서 어때요? 정말 의대를 간다는 친구들이 많이 늘었는데요. 자, 여기서는요, 분명 최저가 굉장히 높아질 게 뻔합니다. 정시 성적으로 의대를 가는 친구들은요, 정말 줄 세우기예요. 서울대부터 연대, 그리고 차례차례 메이저급 의대부터 시작해서 다 내가 딴 점수로 가거든요. 근데 최저는요, 자 보자고요. 자, 국수탐 상대평가 9등급제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수능의 영향력은요. 내신이 무뎌진 만큼 조금 더 상대적으로 상승을 했네요. 그리고 수능 최저 기준의 강화가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대학 입장에서는요. 자, 이렇게 수시에서 내신 영향력이 감소한 걸 반영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높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또는 대학별 고사, 의대는요 MMI 면접이란 게 있어요. 이게요 정말 두뇌 싸움이더라고요.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달하고 그리고 이런 지문들을 정말 비문학 독해지문 같은 거거든요. 굉장히 분석을 잘해서 잘 발표하는 것까지 보는 이런 어려운 시험들을 다 병행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부터라도 수능과 면접에 대해서 발빠른 대응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요, 의대를 가는, 우리 이슈니까 한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의대를 혹은 스카이를 가는 가장 쉬운 길은 뭐냐면요. 일단은요, 세 가지 충족을 해주자고요. 교과 등급을요, 1.0이 육박하게 받는 겁니다. 높은 교과 등급은요, 언제든지 유리했었거든요. 쓰임이 정말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교과 등급을 잘 받고요. 근데요, 이제 5등급제이기 때문에요, 잘 딸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정확하게 예습 복습을 생활화하고 정확한 공부법을 그리고 수업 시간에 정말 충실하게 듣는 이런 노력들을 한다 그러면요, 내신 5등급제 잘 극복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잘 맞추는 거, 그리고 면접 전형을 도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가 교집합이 돼서 의대라는 것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혹은 스카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반면 어느 거 하나라도 놓치게 되면요, 어떻게 되죠? 그때는 정시 전형에 도전하는 거예요. 정시 전형은요, 나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엄청난 N수생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늘 조마조마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요, 정말 그 의대 수능 최저는요, 솔직히 정말 3합7 이게 서울대 최저예요. 믿기나요? 그리고 가톨릭이나 아니면 고려대가 4합 5인데요. 이거는 1, 2, 1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3합7은 어때요? 2, 2, 3. 너무 착하지 않나요? 이 정도면은 정말 20개 정도 틀리는 것까지도 오케이인데, 지금 정시 같은 경우는요, 메이저 의대 같은 경우는 정말 4개 미만, 즉 3개 정도까지 틀려야지만 이 합격을 장담할 수 없답니다. 가능하겠다, 내볼 수 있겠다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렇게 어려운 길 가지 말고요. 우리가 혹시 모르게 이 수능은 보험처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안 쓰면 보험은요, 안 쓰면 가장 좋지만 어쩔 수 없을 때 까야 되는 카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저를 정말 충실하게 쓰겠다는 마음으로 지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수능틱한 공부들, 비문학을 제대로 읽는 독해력, 그리고 통사 통과들은 당장 우리가 내신에서 써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준비하는 거, 그리고 영어를 까먹지 않도록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수학은요, 망각이 일어나기 전에 턴을 돌리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그렇죠. 우리 중3들요, 고등학교 선택이 영순이에요.
자신을 믿지 말고요. 숫자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수신이 정신이 이렇게 정해진 전형을 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내가 입시를 제대로 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가시면요. 이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관건은 뭐다? 고등학교 선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말 내신을 철저하게 해서 내가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학교, 그리고 정말 수능 최저라든지 혹은 정시 혹은 면접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학교를 고르는 게, 그렇게 되는 몇 군데 학교를 예비군으로 두고요. 이 중에서 가장 좋은 학교 고르시면 돼요. 아셨죠? 이런 식으로 입시를 하신다 그러면요. 우리 꼭 원하는 소망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대입 환경에서는요. 특히 수능과 의대 같은 경우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정시 같은 경우는요. 진짜 100% 너무 당연하죠. 여기 심지어 이제 어떤 수시의 영역들, 학교에서의 생활들을 좀 잃는 전형까지 지금 고대나 서울대는 들어와 있잖아요. 자, 그리고 교과 전형에서도요. 교과 전형이 내신만 볼 것 같죠? 아니에요. 정말 98.7% 정도가요. 다 최저를 맞췄느냐? 이런 것들을 본다는 거. 오히려 학종 전형 있죠. 그러니까 서류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학종 전형 같은 경우는 면접이라는 것들을 굉장히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72.7%네요. 자, 논술 전형은요, 이제는 거의 100%가 다 수능 최저를 맞춰야지만 입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논술만 잘해, 혹은 내가 그냥 서류만 좋아, 이렇게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수능이 직간접적으로 모든 전형에 적용이 됩니다. 의대 입시는요, 수능 입시고요. 그리고 상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이렇게 모든 것들에 대해서 수능의 영향력이 증가한다 하시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요, 저희 민서원연구소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요? 고1, 고2, 고3 때 내신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고3 때 내 내신으로 갈 수 있는 학교가 되게 없네? 이런 걸 깨달으면 너무 늦어요. 어떻게 이 3학년 1학기 내신이 끝나고 한 학기 만에 수능을 물론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많은 열심이라는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거 말고요. 그냥 노멀하고 루틴하게 성실하게 준비하면 갈 수 있는 입시란 말이에요. 즉 중3 때까지 수능과 유관한 과목들을 조금 공부를 하는 겁니다. 영어도 괜찮고요. 그리고 특히 통합사회, 그리고 국어 영역들 있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내가 다룰 수 있게 어느 여유 포인트를 만들고 간다 그러면요. 고등학교 선택만 잘 되게 되면 고1, 고2, 고3 내신 어떤가요? 딸 수 있죠. 근데 내가 고등학교 선택을 잘했으니까 시간적으로 최저라든지 혹은 정시 유형을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잖아요. 이렇게 한다 그러면 고3 때 크게 당황하지 않고 한 번에 똑딱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고입 전부터 미리 내가 막 고3 문제를 풀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능력 바이 능력인 거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비문학을 제대로 읽어내는 거, 그리고 통합사회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내용이 다양하거든요. 기존 사탐 영역계의 모든 영역들이 이 통합사회로 통합이 돼 있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요. 틀림없이 킬러 변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통합사회를 여러 번 돌아놓고 체화를 시키고 통합과학을 대비하고, 순서는 이렇게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 그 다음에 국어 통사를 완성하는 수순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수학과 통과는요, 아마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우리 수학은요, 너무 어린 나이부터 했잖아요. 그리고 과학도 또 빠지지 않는 과목이 됐죠. 수학을 굉장히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했다가 나중에 고3까지, 그렇다고 내가 아까 전에 영어랑 먼저 하자 그랬다고 수학이랑 과학을 놓으란 얘기는 아니에요. 이건 꾸준히 하고 있대. 먼저 끝내는 과목을 좀 만들고 가면은 그냥 수학과 과학에만 올인해서 가는 아이들이 고3 때 어떡하지? 나 국어도 안 돼 있네? 영어도 안 돼 있네? 이런 걸 깨달았을 때 우린 전략적으로 이런 건 끝났고 좀 더 시간을 확보해서 수학과 통합과학을 잘 할 수 있겠죠. 이 전략을 쓰면 어떨까요? 무조건 이길 수 있겠죠. 자, 그러면요. 국어를 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초등부터 시작해서 우리 집에서 실천을 해봐야 됩니다. 일단 국어는요. 제가 보니까 높은 지능이 필요하더라고요. 일단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 어휘도 좋아야 되고요. 한자 어휘가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는 70% 이상이 한자 어휘인데 이거를 생각보다 모르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한자 어휘들, 그리고 어휘력 같은 것들 탑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암기력입니다. 지문이 꽤나 길거든요. 그거를 읽다가 다시 돌아가는 순간 이 친구의 수능 성적은 장담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머릿속에 카테고리별로 암기를 해내는
그러면서 한 번 읽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분명 추론 문제가 있습니다. 이 언어를 가지고 이 말장난에 빠져들지 않고 추론을 합리적으로 해내는 능력들, 그리고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런 문제 진짜 힘들어하거든요. 보편적이고 타당한 이해력들, 그 다음에 상식, 배경 지식은요 정말 모든 것들에서 플러스면 플러스지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너무 많이 한다고 걱정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요. 내가 일단은 시간을 조금 세이브를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경제에 관련한 해박한 지식이 있다 그러면 경제 지문이 있을 때 일단은 자신감, 그리고 내가 다 아는 용어들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지문을 남들보다 빨리 푸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랬을 때 정말 남들도 나도 접해보지 못한 어떤 정말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얘를 풀 수 있는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전략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휘 어렸을 때부터 조금 암기하자고요. 어휘를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분명 암기의 기간이 필요하고요. 사자성어 그리고 한자어휘들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사어까지도, 그러니까 동의어 혹은 반의어까지도 조금 잘 이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사전을 찾아보는 것도 되게 의미 있어요. 네이버 사전이라든지 이런 거 자꾸 엄마 이거 무슨 뜻이야 자꾸 묻지 말고 사전을 찾으면서 하나하나 기록해 놓는 거, 그리고 자꾸 그런 것들을 쓰는 게 되게 즐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문학 같은 경우는요, 처음 초등학교 때는요 우리 아나운서들이 뉴스를 얘기할 때 잘 알아듣죠, 비교적. 근데 우르르르 해서 끊어읽기가 안 된 것들은 무슨 내용이야 이렇게 짜증이 나잖아요. 똑같습니다. 정확한 발음으로 올바르게 끊어읽기 하셔야 되고요. 분석하면서 읽는 거, 그 다음에 비문학 문제를 정기적으로 풀면서 자꾸 거기에 친숙해지는 게 되게 필요할 것 같고요. 배경 지식 1번입니다. 뭘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관심도 가지고 TV도 보고 인터넷 기사도 보고 신문 기사도 자꾸 접하고, 무엇보다도 정말 좋아하는 제재가 교과서 안에 많이 숨어 있거든요. 특히 통사, 통과,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경제법, 철학, 그리고 과학기술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깊은 공부를 하는 거 되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너무 성장동화, 판타지 이런 거 읽지 마시고요. 비문학 서적도 조금 사랑해 주자고요. 밸런스가 되게 중요할 것 같네요. 문법입니다. 초등 때부터 고등 문법을 세게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없잖아 있겠지만 이때는요 생활 속으로 익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른들한테 높임말을 쓰고, 그리고 어떤 문장 성분을 정확하게 말해보고, 그러니까 완벽한 문장을 한번 구사해보고 이런 것들, 그리고 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라든지 아니면 말하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받아쓰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요 초등에서 예전에 받아쓰기가 거의 습관처럼 돼 있었거든요. 한 4학년 때까지도 받아쓰기를 한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은 뭐냐면 이 정도는 떼고 왔잖아 그러면서 1학년 2학년 때 그냥 끝내주시더라고요. 그거 아니고 집에서라도 받아쓰기 같은 것들은 어머님들이 좀 잘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학은요 시를 조금 암기해보는 거 되게 좋아요. 시가요 진짜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영역이거든요. 특히 본인이 자꾸 이과 사고를 한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것도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시를 그러면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볼게요. 시는요 정말 그 함축적 의미로 그 시적자가 이야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한눈에 보고 이해하는 친구들은 잘 없을 거예요. 엄청 감이 좋지 않은 이상. 이럴 때는요 이 시를 굉장히 친숙하게 만들어 놓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친숙해지려면요 내가 잘 알아야 되고, 잘 알려면 일단 암기의 영역으로 가야 되거든요. 친숙한 상태에서 이 친숙함에 대한 설명들을 읽으면요 습득이 되는데요. 이 내용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 풀이도 이해가 안 될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 시 자체가 미워지기 때문에 이 자신감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기하는 거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온 동시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고등학교에 수록된 시들 정말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으니까요. 이런 거 정도는 기본으로 암기해서 암기력도 올려보자. 그리고 시에 대한 이해력도 좀 올려보자. 그리고 고전소설, 특히 교과서 수록한 문학책은요 분명히 전문을 조금 읽는 노력들. 왜? 초등은요 시간이 많아요. 의외로 고전소설을 안 읽은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홍길동전 안 읽은 오빠들 많고요. 심청전이 뭔지도 모르는 언니들도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것들을 잘 읽어주자고요. 그리고 분명히 너무 심취하지 말고 객관해서 읽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자, 문법 공부 로드맵 한번 얘기해 볼까요? 문법은요 5대 영역이 있습니다. 나오는 것들이 뻔합니다. 의문, 그 다음에 형태론, 그 다음에 문장론입니다. 문법 요소를 따지는 문장론, 그 다음에 어문 규정에 나오는 맞춤법, 그 다음에 표준 발음법이 나오고요. 틀림없이 중세국어 문제, 이렇게 5가지 분류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풀이를 하는 거거든요.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할 일은요, 일단은 정말 가장 단단한 책을 찾는 겁니다. 개념 학습이 먼저고요. 그리고 선, 이해, 후암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암기를요 무지성으로 하게 되면요 정말 문법은요 공식
공식 같아서 이걸 다 암기하다 보면 결국 내가 얘 적용하는 거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약간 귀납적으로 하시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얘를 갖다 이해해서 내가 이 일반적인 원리를 끌어내서 암기하는 식으로 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문법의 전반적인 잘 만들어진 틀들, 체계성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논리적으로 접근하면 공식처럼 풀린다. 하지만 예외 조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정말 잘 암기해둬서 절대 까먹지 않게 반복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제발 한 권을 잘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번 제대로 반복, 즉 한 권 가지고 내가 고3 마지막 날까지 본다는 개념서를 하나 찾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여기서는 어문 규정에 해당하는 자세한 설명과 예시를 중심으로 짜진 책들이 좋겠죠. 이걸 통해서 이해하고 암기한다 그러면 더 이상 어떤 수능에 대한 대비로는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아는 것도 중요한데요. 내가 실제로 출력하는 기능이 되게 중요해요. 어떻게 한다? 문제 패턴 및 유형학습으로 문제 적응력을 길러보는 거. 그리고 수능형 문제를 대비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마지막은요. 모의고사, 그 기출, 예를 들면 평가원의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까지 있었던 30년 수능의 역사입니다. 여기 나왔던 언매 문제들을 푸는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제에 있는 수특수와는요. 정말 시의성이 있거든요. 연계가 굉장히 높습니다. 요것들을요. 정말 알차게 공부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문학 공부는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개념 공부예요. 선지에서 나는 문학 작품을 이해했는데 시적 화자가 뭔지 몰라. 그리고 뭐 프레임에 대한 얘기들을 하나도 모를 때는요. 이게 접근이 안 돼요. 다 이해했는데 선지가 뭔지 몰라서 틀린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문학 개념을 제대로 공부하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이건 어느 정도는 솔직히 내신에서 해주는 영역이 있지만 시험에 나오는 문학 용어를 계속적으로 봐주는 노력들, 그리고 선지에 나오는 문학 개념에 특히 익숙해지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는요. 수능이 킬러가 배제가 되면서 이런 것들이 되게 강화가 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어휘 익히기, 특히 고전어입니다. 고전 소설이나 고전 수필을 어려워하는 이유가요. 어휘들이 너무 쓰이지 않는 어휘들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근데 쓰이지 않는 걸 내가 막 느낌으로 알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찾아서 암기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모수를 넓혀보자고요. 작가별, 갈래별, 시대별로 문학 배경 지식을 쌓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주요 작품들을 학습하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내신처럼 꼼꼼하게 봐놓는 거 중요하고요. 그래서 정말 문학적인 지식을 탄탄하게 갖춰 놓았으면 좋겠고요. 이 교과서 수록 작품을 읽는 노력들은 초등부터 시작해서 계속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에는 뭐냐면요. 당연히 기출에 나왔던 작품들은요. 전문을 조금 읽어주는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3단계는요. 출력에 관한 겁니다. 이제까지 있었던 평가원 모의고사들 혹은 교육청 모의고사까지 다 찾아서 보시고요. 또 뭐죠? 수특수한. 이게 바로 수능의 교과서인데 이걸 안 본다고요? 50% 연계입니다. 이걸 안 보시면 안 되고요. 그 당시에 정말 수특수한을 정말 10번 이상을 보겠다는 마음으로 고3을 맞이하시면 되겠죠. 반드시 전문 공부를 하시고요. 내용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자, 비문학입니다. 비문학은요. 어렸을 때부터 단문 독해에 되게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지문을 구조하려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게 바로 1단계예요. 이 이유들 더 있는 거죠. 그리고 문단의 핵심 내용이나 전체 내용을 요약하는 이 구조화 작업들을 계속 습관적으로 하는 것들, 그리고 굉장히 정확하게 읽고 그리고 깊이 있게 읽고 이것들을 머릿속에 저장하는 능력들, 암기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비문학을 잘 하려면요. 독해 속도도 중요하지만 암기력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문학 문제를요. 감이 아니라 계속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풀어서 내가 익숙해지도록 만들어서 새로운 유형이 왔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척척 풀어내는 것들 연습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모의고사 그리고 정확한 오답을 하는 행위들도 되게 중요하겠네요. 여기서 빠지면 안 되는 거 뭘까요? 배경 지식입니다. 특히 인문, 사회, 과학기술, 예술, 철학, 그리고 경제, 법, 관심을 정말 많이 가져야 되거든요. 정말 어렵게 나오면요. 와, 이런 문제가 할 정도로 그냥 변별 문제로 쓰이게 뻔하니까요. 특히 수특과 연관한 주제들은 엄청 잘하고 있어야 되니까 요거 이제 고3 때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겠고 그전에는 통사를 위해서도 그렇고 비문학을 위해서도 그렇고 경제, 법, 철학은요. 정말 내가 굉장히 잘할 수 있는 배경 지식을 갖췄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 또 수특수한 얘기가 빠질 수가 없죠. 문제풀이가 아니라 여기서는요. 지문 분석에 우선순위를 두고 배경 지식을 쌓고 그리고 심화 연계까지 대비하는 것들이 맞겠습니다.
자, 수학 공부법입니다. 이건요, 정말 수학이요, 모두 너무 잘하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잘하고 싶은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엔간히 문제를 내서는요, 변별이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계속 있잖아요.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나와요. 근데 이제까지는 추론의 영역이 굉장히 세게 나왔기 때문에 뭐 발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킬러를 냈었는데, 즉 한 세 문제 정도만 어렵게 발상을 내도 다 변별이 됐었는데, 이제 나라에서 뭐라 그랬어요? 킬러를 배제해봐. 그랬는데 발상을 막 세 개나 쓰는 이런 걸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굉장한 연산, 인내력이 필요한 연산으로 또 타임 어택을 걸고, 물론 발상 문제가 안 나오는 건 아니고, 그래서 모든 문제들이 전반적으로 이 수준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높은 지능 당연히 중요하겠죠. 수학적 발상력, 그리고 기하를 제대로 다룰 수 있는 능력들, 수적 추론력, 그리고 수적 양적 감각들, 그리고 정확하고 신속한 연산력, 그리고 과제 집착력을 기르는 것들을 초등 때부터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모든 것들이 또 지능의 영역과 연관이 되네요. 그리고 부디 지능에 맞는 개념 속진하시고요. 자기학년 심화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학년 심화를 할 때는요, 경시라든지 초등이 왜냐면 시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 위치가 전국단에서 어딜까 할 때는 정말 전국단에서 이렇게 한번 경시를 나가는 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심화라는 건요, 시험을 대비할 때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채점과 오답을 되게 습관화해라. 암사 능력을 또 길러보자. 그 다음에 여름방학 때는요, 그리고 겨울방학, 여름방학은요, 정말 굉장히 긴 시기니까 이때 속진을 쫙 나가서 부족한 수학 공부를 잡자예요. 자, 상위 2% 중학생은요, 중3의 수능 수학 1등급을 맞겠다는 목표로 속진을 했으면 좋겠고요. 타임 어택이 예상되는 문제들 해결력을 배양하셔야 되겠죠. 근데 연산이 진짜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중3 때도 만약에 내가 상위권이라 그러면 모의 수능에 한번 도전해 보시면서, 아, 재수생들이 이런 패턴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걸 빨리 자각을 하시면요, 잘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나중에는요, 확통이 공통 범위가 되니까요, 이제는 정말 좀 범위가 많이 줄어든 거거든요. 미적분투가 필수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정말 도전해 볼 만한 과목이 됐고, 이건 모두가 도전할 거란 말이에요. 수특수안의 어떤 메시지 잘 읽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일단 범위가 작아진 만큼 좀 간편하게 회독을 돌 수 있으니 여러 번 회독을 돌자. 예를 들면 내가 수능 만점이 목표라 그러면 적어도 중3 전에는 우리 한번 확통까지를 한 3번 정도를 돌면서 수능에 출제됐던 문제들을 조금 읽어 나가는 노력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량성을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연산 실력 진짜 중요해졌습니다. 속지는 이제 전략적으로 확통까지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통수학 내용이요, 연산으로 쫙 연계가 돼서 나오거든요. 굉장히 잘 쓸모있게 쓰셨으면 좋겠고요. 확통이 잘 공통 과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어떻다? 중3 전에 좀 여러 번 턴을 해서 끝낼 수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도 좀 좋은 성적을 받고 가보자. 그럼 굉장히 여유를 경험하게 될 거고요. 킬러 문항이 없어진다고 해서 쉬워졌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문제를 의미 있게 보는 거예요. 예전은요, 위치로 다 변별을 했거든요. 아, 이 정도는 어렵겠군 했는데 이제 그런 거 없어졌습니다. 15번에서도 막 튀어나오고 하니까요. 그런 거 없이 모든 문제를 굉장히 겸손한 자세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교육부는요, 우리 최상위 변별하는 게 목표거든요. 이걸 위해서는 다양한 시도가 예상돼 있고 시나리오가 많습니다. 우리 친구들 여기서 잘 극복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수특수한 기출문제 무한 해독하는 것들 하나의 과목으로 보고 부디 공부를 하는 태도들이 우리 재수생과 그리고 고3 수험생들의 차이거든요. 수학을 하나의 통과목으로 보고 공부를 하면요, 아마 틀림없이 수학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이제 수능 영어 공부법을 한번 볼까요? 우리 어렵게 출제될 거라고 예상하고 하는 게 아무래도 준비를 할 때는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주일에 영어 기출 모의고사 꼭 보는 거 잊지 말아요. 그리고 문제는요, 지문은 무난한데요, 선지를 되게 까다롭게 낼 가능성이 커졌거든요. 그래서 정말 정확하게 독해내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고요. 어차피 수능 영어는 문해력 시험이더라고요. 문해력 핵심은요, 내가 이 논리적으로 글을 읽을 수 있냐라는 거고요. 그 안에는 어휘, 보캐블러리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에 그래머도 뒷받침돼야지 글을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정말 그 작가 의도대로 읽을 수 있다. 이런 거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 문법을요, 꼭 중등에서 완성했으면 좋겠고요. 어휘는요, 끝까지 본인의 어휘집, 즉 수능 보캐블러리 위주로 계속 회독을 하고 있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3에서 어느 정도 만약에 내가 정말 최상위권 학교를 가고 싶다 그러면 수능 영어 1등급을 맞겠다는 목표로 회독을 하시고요. 그리고 매번 가서는 관리 모드로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요, 특히 우리 의대가 지금 지역의 인재 전형이라든지 이렇게 수시 전형이 늘고 있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는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기에 가장 좋은 과목이 영어예요. 영어 반드시 1등급 획득해야 되겠네요. 자, 진짜 핵심입니다. 통합사회입니다. 최상위권의 진정한 변별 과목이라고 저는 감히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요,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 진짜 많거든요. 수학은요, 늘 누구든지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 시험의 코드가 변별인 걸 봤을 때는 과학이랑 수학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생전 처음 보는 문제가 계속 등장하겠죠. 하지만 사회라든지 국어는 안심하세요. 아무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하는 겁니다. 어때요? 사회 과목을 어렸을 때부터 체화를 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자고요. 그럼 여기서 분명히 유리함이 있더라고요. 자, 배경 지식을 함양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통합사회 연계에 해당하는 중등사회부터 시작해서는요, 교과서를 굉장히 깊이 있게 공부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경제랑 인권 파트입니다. 여기 굉장히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인문사회 서적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 책들 좀 읽어요. 자꾸 성장동화 읽지 말고. 그리고 중등 교과서에 있는 그런 통합사회적인 내용들을 자꾸 소화할 수 있는 기본 소양을 다지고요. 또 더불어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우리 국어 비문학 읽기에도 되게 도움이 되겠는데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좀 자세한 개념 공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회 이러면요, 거의 다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암기가 정말 어려우니까 난 사회를 못한다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지 말아요. 만약에 이해가 철저하다 그러면요, 암기할 것들이 굉장히 다이어트를 시킬 수 있는 과목이 바로 통합사회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선택 과목 없이 전원이 응시해야 되는 거고요. 고1 내신 대비를 위해서도 한번 써먹고 그리고 고3 때 수능을 한번 더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공부는요, 내신처럼 자세하게 그리고 수능처럼 추론을 돕는 친절한 고퀄리티 개념서가 있다 그러면요, 요거를 계속 옆에 두고 개념서로 사용하시고요. 물론 마지막 단계 뭡니까? 항상 문제 적응, 즉 출력을 연습하는 겁니다. 자세하게 익힌 이 통합사회 개념을 바탕으로 상위권 고교 내신이나 그런 문제들을 자꾸 풀면서 자꾸 사고의 깊이를 넓혀보자. 이런 것들, 그리고 정말 선지를 꼼꼼하고 자세하게 읽는 건 핵심 덕목입니다. 자, 초중동부터 시작해서요, 이미 통합사회랑 연계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친구들 절대 사회 시간에 자지 말고요, 끝까지 다 드러내고, 특히 이렇게 연계된 거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잖아요. 요게 해당하는 시간은요,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지문이나 이런 탐구 활동을 통해서 깊이를 조금 더 더하면요, 통합사회 때 수월하게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통합과학입니다. 이 과목도요, 똑같습니다. 통합이 붙었고 새로운 거예요. 최상위권의 진정한 변별 과목이에요. 이제까지 물원, 하원, 생원, 지원, 물투, 와투, 생투, 지투 이 모든 과목들이요, 정말 그 안에서 엑기스를 뽑아서 통합과학을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중등과학이요, 70%가 연계가 되더라고요. 즉 어때요? 과학이란 과목은요, 중등에서 다져진 거를 고등학교 때 또 하는 것들, 심화 과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중등과학 연계 단원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정말 여기에 해당하는 건 매우 깊이 있게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역학이라든지 전기 파트 이런 것들 굉장히 잘 해둬야 되고요. 중등과학을 꼭 총정리하는 그런 것들이 한번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똑같습니다. 정말 외울 거를 줄이기 위해서는요, 개념서가 굉장히 튼튼하면 좋겠거든요. 모두가 다 전원 응시하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은요, 정말 내신처럼 자세하게 수능처럼 추론을 도울 수 있는 친절한 개념서를 선택해서 깊이 있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범위에 걸친 자세하고 정확한 개념 이해, 그리고 여기에다가 물화생지 연계 단원을 융합해서 학습을 하면 제일 좋을 것 같네요. 여기서 물원, 하원, 생원, 지원 2028 입시를 칠 친구들이 이런 것들 하고 있으면은 조금 많이 오버한다는 거 명심하시고 연계들을 열심히 잡아주자. 그리고요, 똑같습니다. 마지막 단계 뭐죠? 출력이죠. 자세하게 익힌 이 통합과학 내용들을요, 정말 문제로 한번 풀어보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겠네요. 자, 여기서는요, 중등과학에서 연계되는 단원들 70% 연계되는 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렸는데요. 중2 혹은 중3들 아직까지 남아있죠. 중1들 당연히 정말 제발 수업 시간에 졸지 말고 수업 귀쫑긋하고 열심히 듣고요. 그리고 시험 칠 때 여기 내용을 굉장히 잘 깊이 있게 공부해서 통합과학에서 공부할 양을 줄여보는 것도 우리 중등 학생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자, 대학 입장에서는요, 수시에서 내신의 영향력이 감소한 것에 대해서 높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또는 대학별 고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논술이나 면접을 병행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이 시점에 해야 될 건 뭘까요? 시험에 나오지 않을 미적분을 하고 있어야 되나요? 물원, 하원, 생원 지원을 선택해서 봐야 될까요? 이때는요, 정말 내가 내신을 잘할 수 있는 습관을 탑재를 하고요, 여기에 수능 최저 그리고 면접에 대한 발빠른 대응만이 답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2028
대입 수능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이런 전략들을 잘 사용하신다 그러면 우리 친구 모두들 정말 그 고3 때는요. 활짝 웃는 얼굴로 우리 결과들을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 고3 때 편안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고맙습니다.